그곳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권 정보, 소상공인 마당, 그리고 지역 현황, 업소 현황, 매출 지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누구나 활용 가능한 상권 분석 서비스 치수도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공공 데이터에서 공공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부분들이 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정보, 여기 다시 구글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서 상권 분석 소상공인 마당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이 페이지가 있는 이유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하셔 가지고 바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바로 이런 지도와,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지도에서 보는 듯한 지도 맵과 그다음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왼쪽에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 분석이 있고요. 상세 분석이 있는데 간단 분석은 이미 지도에 매핑되어 있는 이렇게 동단위, 행정동 단위의 구역의 상권을 분석하는 거고요. 주요 상권이라 하면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단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전체 행정구역상의 부천동이면 부천동, 그리고 주요 상권이라고 하면 이 행정구역 내에 상권화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신중동 문화거리 상점가, 여기는 지금 부천 지역입니다. 그렇게 간단 분석은 이미 구획되어 있는 지역의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강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이렇게 좀 그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강서구에 업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업소를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강서구에 27,788개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업종을 선택하게 되면 편의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하고 확인 눌러보면 강서구에 678개의 편의점이 있다. 영등포구에 599개, 양천구에 380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 데이터 분석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 정보에서 업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동인구도 마찬가지죠. 1000만 명이 되고요. 매출은 그 업소 편의점 매출입니다. 편의점 업종들의 평균 매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낸다고 하면 매출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물건 들어오는 납입 비용 빼고, 여러 가지 수수료 빼고, 관리비 빼고, 임대료 빼고 이러면 대충 계산할 수는 있겠죠. 직장 인구에서 보면 18만 7천 명이 직장이 있고요. 영등포가 30만 명이 있네요. 여의도가 있어서 그렇겠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득은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소득하고 분석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단위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시켜서 이렇게 화곡육동에 소득을 딱 눌러보면 3,545원이 말이 안 되죠. 분석을 해보면 편의점에 있어서 월평균 추정 매출은 약 1억 1170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육동에 해당되는 내용만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그러니까 화곡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평균 추정 매출은 1억 1170만 원이라는 거고요. 전년 대비 좀 감소한 부분들, 그리고 편의점이 이 화곡육동에 35개가 들어가 있다. 선택동에 속해 있는 구보다 업소수가 95% 적습니다. 이건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95%가 적다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이런 말하고 똑같겠죠. 전체 강서구에서 화곡육동은 전체 강서구 편의점 수가 680개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35개니까 그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라는 얘기로 들려져요. 다른 구, 이제 서울특별시의 다른 구 중에서 좀 매출이 좀 높은 지역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는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높네요. 용산구 이촌동이 편의점 매출이 높고요. 또 아래쪽에 용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의 매출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 화공 6동의 일평균 유동인구, 참 이거 하나 우리가 2023년 10월 기준인데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얻기 어려운 데이터거든요. 특히 유동인구라든가 이 카드사 소비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얻기 힘든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장인들 중에 대리점 상권 분석이라든가 직영점 상권 분석,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은 이런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상권 분석 플랫폼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회사 내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나 그리고 창업을 한다거나 아직 대리점, 직영점이 뭐 조그마한 그런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회사들의 담당자들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여기 소상공인 상권정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 분석은 이렇게 행정구역과 주요 상권 중심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게 뭐 슈퍼마켓, 기타 의류, 소매업, 뭐 각 업종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실이라고 했을 때 확인 버튼 눌러보면 주요 상권의 강서구청에 업소는 총 5개가 있고 유동인구는 그리고 매출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지도에 이렇게 매핑돼서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과 주요 상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구역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이 상세 분석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 상세 분석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쪽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업종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조금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옮겨서 어디로 가볼까요? 여의도로 가볼까요? 예전에 제 사무실 있었던 여의도인데요. 여기 마포대교 넘어가는 여길.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이렇게 눌렀다. 근데 한정식집을 눌렀고 확인을 눌렀다라고 하면 지도에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 한식점, 백반 한정식집에 해당되는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반경으로도 할 수 있고 원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각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 길가에서 여의도 IFC를 중심으로 요 앞에 대로변만 이렇게 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딱 종료를 하면 이 구역에 대해서만 나는 음식 한식점의 백반 한정식집을 분석하겠다 하고 분석을 딱 누르면 여기에 상권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구역으로 설정했던 업소수, 즉 백반 한정식집은 몇 개인지 우리가 이제 경쟁사라고 생각하거나 경쟁 분석을 하거나 시장 분석을 할 때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매출액은 백반 한정식집이 9,928만 원인데 조금 생각보다 낮네요. 자, 그리고 월평균 매출액이 9,928만 원이고 월평균의 매출 건수가 한 개 매장당 2,568건이다 하루에.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80건 정도 되는 거네요. 80개의 영수건이 이제 처리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리지더블하네요. 자, 그리고 여의도에는 유동인구가 최다 요일 금요일날 약 일평균 48,343명이 아까 그 박스 쳐놓은 그곳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유동인구와 직장인구가 유동인구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직장인구가 금요일날이나 아니면 요일날 계속 왔다 갔다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움직일 거니까요. 다만 실제 이제 이 유동인구의 중요성은 어떤 상권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경리단길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 주택지구였거나 상가지구였는데 특정 일에 유동인구가 확 많아졌다. 상주인구는 적은데 유동인구가 확 많아졌다. 그러면 그건 그 상권에 있는 어떤 업종이나 매장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거나 구매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유입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직장인구랑 유동인구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직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이나 출퇴근 시간에 움직였던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뭐 꼭 보고서를 보지 않더라도 여의도 같은 곳은 직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요식 업종들이 흥행을 한다라는 걸로 뭐 이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여의도라서 이게 추정은 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직접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장표고요. 업종 분석으로는 제가 여기 상권 분석을 하고 싶어서 구역을 설정했던 이 구역에 대해서 업소 수가 몇 개인지 380개 뭐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그리고 분석 영역에 반경 1km에는 380개인데 해당 영역에는 7개다. 근데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데이터의 의미를 크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km라고 하면 아까 여기 반경 지점에서 1km 정도 되는 구역에서 여기는 7개 들었다. 그러면 비율로 보여주던가, 아니면 내가 분석 영역으로 지정했던 이 분석 영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야 380 중에 7개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되는데, 그냥 여기 업소수 추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 7과 380이 만약 10%다. 10%는 아니네요. 10%가 38개니까 1%가 3.8개, 7개니까 2% 정도 되는데, 면적은 전체 1km 면적의 2%가 아닌데 업소수는 2%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구역 내에 업소수가 평균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면적 평균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구역의 업소수 추이만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1km, 반경 1km 내에 업소수가 이렇게 많고, 영등포구의 업소수가 이렇게 많고, 지금 이 업소수라고 하는 거는 한식의 백반 한정식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분석 결과 해석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력 현황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즉 상세 분석에서 구역을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반경이나 원형이나 있는데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구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상세 분석에 상권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이 팝업 페이지가 나왔는데, 팝업 페이지의 오른쪽 이렇게 조금 스크롤 내려서 오른쪽 상단에 계속 살아 있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기준 데이터를 딱 눌러보면 해당 상권 분석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KCB, 그 다음에 KSKT, 카드사, 이거 굉장히 좀 얻기 힘든 데이터인데,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처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융합해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거니까요. 심지어 여기 배달의 민족에서도 데이터를 구매를 하나 보네요. 최신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상권 분석을 해주고 있다. 함정식집은 최근에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경우는 영등포구의 한식점에서 12개 정도 되고, 5년 이상 아주 오래되어 있는 노포라고 하기는 그래요. 5년 이상이면 어쨌든 업력이 좀 되는 그런 한정식집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월 평균 매출액 추이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워낙 이 음식점의 경쟁 영역은 치열하죠. 22년 연말에는 조금 확 이렇게 늘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인구 분석, 지역 현황,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건요, 이제 요거 상권 분석을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강의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권 분석과 같은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국가에서 만들기도 하고 일반 작은 기업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또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또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분석 툴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매칭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소상공인 상권 분석 사이트를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간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나만 몰랐던 사이트, 데이터 분석 사이트 소개하는 시리즈로 여유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뭐 댓글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구독, 조회수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본업도 있지만 본업에서 인사이트를 얻거나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힘이 나니까 많은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